내가 본명성이 6이다. 그러면 요거 하나를 가지고도 6이 지금 6이 이렇게 2하고 태궁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 6은 여기 일반에서 이게 일시반이라고 하면 1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있으니까 물론 여기 해묘미니까 이게 미로 해서 이렇게 삼합수는 지나가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지나가는데 이렇게 만약 본명성이 이제 6이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6이 뭔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 돈을 벌려고 하는 결과물이 어때요?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이 상황이. 예. 근데 요 6이 그러니까 6이 어때요? 5가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6이 일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잔뜩 들어가 있는 본명성 6이 되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요? 이렇게 사업으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노라라고 이렇게 욕심이 잔뜩 들어있는 본명성 6이 일을 통해 가지고 돈을 태국이니까 벌려고 하는데 그게 어때요? 깨진 거지. 그렇지만 돈이 이렇게 깨졌다. 깨졌다. 그렇죠? 깨지기 쉽다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그렇죠? 6이 여기에서는 6이 여기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5하고 같이 있고 1인데 뭔가 힘들게 어렵게 고민스럽게 이렇게 내가 애쓰려고 하는 거예요. 요 곤궁의 의미가 일하다의 의미가 되는 거니까. 근데 요 일이 어디에서 구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그렇죠? 구에서 올라온 거니까 이것 또한 어떤 일이냐라는 거죠. 어떠한 어려움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 어떤 그 정신적인 아니면 뭔가 이렇게 내가 확 드러나고자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일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일이 전반적으로 어때요? 오한파가 없긴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함정에 빠진 것 같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아직 명확하게 상이 내가 시반에서는 깨져 있고 일반에서는 깨져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본명성이 뭐냐에 따라서 본명성 6이 진술충미 중에서 뭐가 이렇게 미가 해당된다라고 하면 미가 중궁에 빠졌다, 입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해묘미일에 아니면 이게 미일이니까 미일에 천간이 붙는 날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을미일이다 그러면 병호정미, 을미, 병신정유, 수레니까 진사궁이 여기가 이렇게 이제 공만궁이 되는 거죠. 공만궁이 돼서 이걸 지지를 이게 양둔기간, 음둔기간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요. 붙여가지고 연결을 한 다음에 이러한 글자들이 흉한작용을 하면 이건 돈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월반하고 연반까지 이렇게 벌려가지고 돈궁이 지금 깨졌잖아요. 깨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뭔가 돈에 관련된 거나 이런 걸 볼 때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어때요? 훨씬 더 복잡한 것 같잖아요. 훨씬.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구성학의 해석의 어떤 진수, 백미는 저는 점학이라고 봐요. 그냥 딱 양반 글자 있는 거, 궁과 성에 따라서 관련성을 해석하는 거는 명반으로도 충분한데 앞뒤에 전후작용이나 이러한 관련성을 살피는 거.
그 일인데 육이 보고 있는 일인데 이 일이 어떤 일이냐는 얘기예요. 이거는 유흥에 관련된 일인 거예요. 7하고 2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도 보는 거죠. 7.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의 연관된 요 7은 여기서 7이 또 깨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추구를 하지만 이렇게 결과물이 이렇게 좋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태궁에서 했는데 깨질 공산이 굉장히 많다. 여기까지 안 가도 되는데 사실은 안 가도 되는데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그 대운 해석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이거를 그 나중에 이렇게 토론식으로 할 때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그 내가 자유자재로 좀 해석할 수 있도록 이걸 좀 몇 번에 걸쳐 가지고 다른 사례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팔자에 원래 팔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월일시 그렇죠? 그거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그리고 연월반 아니면 연일반에 나온 이거 가지고도 이렇게 다시 한번 맞춰보고 그거를 하나 맛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렇게 좀 반복해 가지고 이거 하나는 익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머지 하나 예를 들어드린 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요. 아까 이렇게 대운이 있고 소운이 있고 그렇죠? 소운이 있고 그리고 연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올해가 지금 중궁에 이가 들어가니까 각각의 본명성들이 이렇게 세운이 뭔가 이렇게 다 있단 말이죠. 올해가 을사년이니까. 자, 세운에도 크게 해석하는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자, 그냥 단순하게 단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는 본명성이 그 어느 궁인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본명성을 주어로 하고 그 궁을 서술어로 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에 그 오한파가 없다라고 하면 그 궁의 본래 오리지널 의미, 길성의, 길신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오한파가 있으면 반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상이에 그러니까 항상 궁은 서술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술의 의미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이나 성별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직업적인 분야나 부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유연하게 그 상황에 맞게끔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세운 해석이 되는 거예요. 1차적인 세운 해석. 1차적인 해석. 그러니까 이거를 용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체용이 있는데 몸체가 되는 거는 궁이 되는 거고 용이 되는 거는 궁을 돌아다니는 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이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깃드는 그 집안의 장소의 분위기에 물들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나 행동이나 어떤 특성이나 성향을 내가 갖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다 우리가 9개의 궁의 속성을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체하고 용을 같이 결합을 해서 그러니까 용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건데 그 체라고 하는 거는 본래의 본궁을 얘기를 하죠. 본궁. 그러니까 항상 정의궁이 있고 이렇게 구궁에 정의궁이 있고 또 이렇게 구성이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돌아다니면 그 본궁에 정의궁의 본궁에 어떠한 구성 숫자가 들어와 있느냐. 그리고 그 숫자들이 어떠한 그 오한파에 연관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체하고 용을 같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걸 설명하는 거는 연반을 가지고 올해 연반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연반을 가지고 그러면 이게 체가 되고 그 플러스 용이 되고 여기까지만 아니면 그냥
용만 해석을 해줘도 해석 다 됩니다.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석을 하려면 자, 예를 들어서 2가 들어와 있으면 9인데 3에 파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명성 9 같은 경우는 본래 궁 체가 되는 이 궁에도 6이 들어와 있고 오한파가 없고, 그렇죠? 여기 시작하는 용이 들어와 있는 진궁에도 오한파가 없으니까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순조롭고 아무 이상이 없겠다. 근데 이 구가 한 행위의 결과물, 그러면 여기에 본래 주인은 3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9가 그 자리 갔기 때문에 3이 어딘가로 움직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움직인 걸로 인해서 그 진궁으로 간 걸로 인해서 진궁의 본래의 글자가 어딘가로 움직였단 말이죠. 그게 움직인 게 건궁이 되는 거고, 건궁에서 뭐예요? 파를 먹고 있다. 이거를 채용 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면 너무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나 2개 정도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 정도 해석을 하셔도, 즉 용에 대한 거, 그렇죠? 단식으로 이런 것만 해석을 하셔도 얼마든지 올해 운에 대해서 다 대한민국 모든 남녀들이 구성 중에 하나를 다 쓰기 때문에, 그렇죠? 다 해석이 되고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려면 복식으로, 그렇죠? 복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요 체와 용을 같이 엮어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연운, 또 매년의 연운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결국은 궁과 성의 조합하고 거기에다가 오한파를 겹들이면 그것만 해도 81가지인데, 그렇죠? 여기다 오한파가 들어가면 훨씬 더 가지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충분히 올해 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식 해석의, 단식 판단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항상 그러니까 이게 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인데 이 상을 뭔가 풀어서 뭘로 만든다? 이렇게 전달되고 이해될 수 있는, 납득될 수 있는 언어적인 전개로 변환시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항상 이 스토리텔링이 궁과 성인데 주어를 본명성을로 보는 거죠. 본명성은, 본명성 나는 이게 되는 거예요. 본명성은. 그러면 각 궁에 지금 구궁에 본명성이 어느 궁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본명성이 해당인이 되는 거죠. 해당인이 되고 그 본명성은 동해궁, 그렇죠? 서술어는 본명성의 궁이 된다라는 거죠. 궁. 우리가 궁을 주어로 삼고 성을 서술어로 한다든지 성을 주어로 삼고 궁을 서술어로 한다든지 이건 배웠어요. 처음 들으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네. 거기에다가 오한파를 덧붙여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게 잘 맞습니다. 진짜로 그냥 딱 판에 들어와 가지고 맞아요. 이게 뭔가 아주 뭐 깊이 있는 거, 뭐 명리세계하는 형충이야, 뭐 꼬이고 변하고 바뀌고 막 이러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큰 아웃라인에 대해서는, 그렇죠? 딱딱 맞는 거예요. 올해 본명성 이들이, 그렇죠? 중궁에 들잖아요. 2월달이 힘든 거예요. 남들은 축의하느라고 다 좋다고 하는데 그 연월일씨가 다 중궁에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어디에? 오항 들어가지고 암이 자기 본궁에 스트레이트로 연월일씨가 다 얻어맞잖아요. 그렇죠? 이가 힘들다니까 이달에.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게 체와 용, 궁과 성에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오한파가 곁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을사년
명반을 보면, 구성반을 보면 이렇게 되죠. 이건 누차에 말씀드렸잖아요. 2, 3, 4, 5, 6, 7, 8, 9, 1, 2. 예,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본명성 1에서부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대표가 될 만한 몇 가지의 상의를 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로 이렇게 축약을 하고 표시를 해놓은 건데,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죠. 다양할 수가 있어요. 다양할 수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뭐 조금 더 부수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항상 그게 기륭의 운의 결정적인 작용이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조미료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가감역, 그 기륭의 가감 역할을 하는 거. 이를테면 이렇게 7도 6이고 7도 금이고 6도 금이잖아요. 그렇죠? 현상적으로는 7이 감궁에 가 있고 6이 이궁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궁 자체는 화궁이란 말이에요. 화궁. 7 자체는 뭐예요? 수궁이란 말이에요. 사는 원래 목인데 이 태궁 자체는 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궁하고 성이 상극관계에 있을 수 있대. 상극관계일 때는 그 체감력이, 그 효용이 좀 떨어진다. 부수적으로. 이런 것도 해석의 어떤 가미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구가 현상적으로는 여기에 목궁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목생화를 받으니까, 그렇죠? 구의 현상적인 용의 작용력은 어때요? 다른 어떤 이렇게 본명성이 와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목생화니까 그 궁에서부터 생을 받는 거니까 더 구가 더 움직이고 시작하고 스타트하는데 더 활력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그 궁과 성이 배치가 되어 있는 그 배정이 되는 이 어떤 오행의 상생 상극 관계를 부수적으로 우리가 첨가를 해서 가미를 해서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일을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일이 손궁에 있죠, 그렇죠? 손궁에 있고 그 본명성 일이 주어가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주어. 본명성 일은 그러면 일은 뭐 나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에는 좌우묘유가 붙거든요. 다 본명성이요. 그러니까 좌우묘유 띠들은 좌우묘유생들은 다 이렇게 본명성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일이 어디에? 손궁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궁 중에서도 가장 활력 있고 상승운의 시기에 있고 뭔가 이렇게 활발하고 편안하고 이렇게 손궁하고 감궁이 있다라고 하면 궁 자체가 중궁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 비교적 그 외곽에 있는 8개 궁 중에서 손궁이 가장 화려한 꽃피는 자리니까 진사방이 손방이니까 그렇죠? 가장 긍정적이다, 좋다라고 보는 거죠. 좋고 감궁은 뭔가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얼어있고 이런 곳이니까 좀 힘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본명성 일이 손궁에 들어와 있죠. 손궁이 의미가 그대로 거래한다, 교제한다, 교류한다, 결혼한다, 해외 간다, 멀리 간다, 사업한다, 그렇죠? 뭔가 이런 성향들이 있잖아요. 바람 불어서 멀리 간다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오한파가 없으니까 긍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교적이 되어 교류가 활발해지고 상황에 따라서 사업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든지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활발해지고 새로운 인맥이 형성되어 나머지는 조금 부수적으로 곁들여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가 있다. 또 자격을 취득하는 자리니까 그렇죠. 자격증을 걸맞는 사업하는데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자격증 관련한 이런 거를 내가 취득하려고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해외 어학이라든지 해외 여행이라든지 그렇죠. 또 무역이라든지 그렇죠. 무역이라든지
이런 해외와 관련된 일을 꾀한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식인데 그 본궁에 감궁에 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유흥을 하기 위한 연애를 하기 위한 또 뭔가 취미 활동을 하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한 그러한 교류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 교류 교제는 어떻다? 긍정적이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손궁에 있는 본래 본궁의 주인이 어디로 가 있어요? 어디로 가 있어요? 태궁으로 가니까. 태궁으로 가니까 원래 내가 하고자 했던 분야의 어떤 활발함이나 외연을 확장하는 거나 교류나 교제나 사업적인 영역 확장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긍정적인 결과물인 이렇게 재물로 인연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감궁, 손궁, 태궁이 이렇게 일사칠이 들어와 있고 올해도 손궁하고 태궁이 월명성이나 연명성이 들어가 있으면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녀들은 어때요? 짝을 만날 수 있는 돌싱도 다시 만날 수 있는 이런 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게 다 147, 147, 369, 258은 같이 흘러갑니다. 이런 흐름들이. 그렇죠? 그래서 본명성 1이 괜찮죠. 괜찮습니다. 작년에 뭐 실컷 진궁에서 안 맞았었기 때문에 뭔가 하려고 하면 태클 걸리고, 그렇죠? 배신당하고, 뭐 이렇게 의외의 어떤 충돌 변수를 갖고 이랬는데 괜찮습니다. 결혼을 계획하는 미혼 커플이라면 순조로운 출발을 이룰 수 있는 시기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좋다. 사업가는 거래처 확장이나 거래선 다변화를 시도하거나 품목 다변화를 시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전 시간에 배웠던 연반하고 월반 기준으로 나이가 60세 전이라고 하면 이걸 한번 대운별로 스크린 해주고 소음까지 얘기해주고 거기다가 이렇게 가감을 해서 그렇죠? 가감을 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용은 드러난 거고요. 현상이잖아요. 사람이 움직이면 그 움직임이 보이는 거죠. 이 사람 품 안에, 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뭐가 숨겨져 있는지 이런 건 안 보이는 거고 먼저 동안 현상으로 드러나는데 표면적인 동안 현상은 어때요? 긍정적이다. 긍정적인 내용들이 어떤 부분으로 내용들이 긍정적이냐? 이렇게 거래, 어떤 해외, 뭐 여행, 뭐 결혼, 자격 취득, 그렇죠? 사업 이런 것들 다 길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일이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걸 자꾸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뭐 벌써 몇 달에 걸쳐 가지고 구성의 상의들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 중요한 거는 구성이 주어가 되고 본명성 주어가 되고 궁이 서술어가 되는데 거기다 오한파를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면 된다. 곁들이거나 이렇게 없는 데는 길성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명성 이는 중궁에 들어가죠. 항상 중궁의 의미는 리셋의 의미가 있어요. 리셋의 의미. 그러니까 9년 단위로 뭔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어떤 수위 조절, 스위치 조절, 현상 조절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게 중궁의 삼연초가에 갇히는 형태가 되니까 외부로부터의 차단, 고립, 자기화의 심화 이런 것 때문에 단절 현상이 생기죠. 불협화음도 생길 수가 있고 자기애가 강해질 수가 있고 그게 고집이 되고 이럴 수 있으니까 뭔가 교류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이런 사회적인 인자, 입장, 상황에 놓고 보면 불리하게 작용할 상황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거의 특별하고 특수한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다라고 하면 중국에 들어올 때는 다